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라고 하면 뭘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법일 겁니다. 최근 많은 코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니어스 법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클래어리티 법안입니다. 둘 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안이긴 한데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이고 클래어리티 법안은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법안이죠. 지니어스 법안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클래어리티 법안은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다양한 코인 프로젝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법안이 다시 화두에 오른 이유는 주식 토큰화를 사실상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리플을 투자하는 입장으로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법안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통과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영상보다는 소통방에서 가장 먼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번호 같은 거 남기실 필요 없고 정말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올려두었습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들도 최근 추천드려서 전부 수익이 났죠. 상승장에 나서 수익이 났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영상을 올려드렸던 시기를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야 될 때를 정확히 알려드린 거고 무조건 간다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입장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몇 초만 시간 내셔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클래어리티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기 시작했죠. SEC와 CFTC 사이에 혼란스럽던 관할 문제를 정리하고 각 토큰마다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제 XRP 같은 코인도 제도권에서 정식으로 분류받고 시장 참여도 더 활발해지겠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일종의 프리패스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이 주식 토큰화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조항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메타나 테슬라 같은 대형 기술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만들어서 기존 증권시장 대신에 CFTC가 관리하는 플랫폼에 상장할 수 있게 되는 구조였던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원래 테슬라 주식을 거래하려면 SEC 규제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재무 공시나 투자자 보호 규정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주식을 1대1로 연동한 토큰을 만들어서 CFTC 쪽으로 가면 사실상 SEC 감시를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긴다는 얘기죠. 표면적으로는 혁신을 지원한다는 이름을 붙였지만 현실은 규제를 빠져나가기 위한 구조로 설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어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기술 기업들 중심으로 SEC 회피 목적의 토큰화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흐름이 진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개발해온 기업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리플은 XRP를 이용한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제도권 은행과 연결도 하고 있죠. 이런 방식은 규제 안에서 실사용 사례를 쌓아가는 거고요. 근데 클래어리티에서 나오는 주식 토큰화 허용은 결국 블록체인을 단순 포장재처럼 쓰는 방식입니다. 실물 기업의 주식을 가상자산처럼 포장해서 규제를 피해보려는 수단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번 법안이 일반적인 제도 정비가 아니라 정작 중요한 규제 기준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룰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 클래어리티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토큰화 예외입니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은 자기 회사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만들어서 기존 SEC 감시망을 피해갈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토큰화 예외는 XRP나 RLUSD 같은 프로젝트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XRP는 애초에 탈중앙 구조로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고 리플은 이걸 기반으로 송금 인프라와 금융결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회사죠. 즉 블록체인이 핵심 기술이자 실사용 기반이에요. 반면에 클래어리티 법안이 열어주는 토큰화 구조는 기존에 있던 주식을 가상의 토큰으로 감싸서 거래만 블록체인에서 하겠다는 식입니다. 실제 비즈니스는 여전히 기존 주식 기반이고 블록체인은 그냥 포장 역할에 가까운 거죠. 이걸 규제 측면에서 보면 XRP는 이미 미국 법원에서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자산이고 RLUSD 역시 뉴욕 멜론 은행 같은 전통 금융기관이 준비금 관리까지 맡는 구조를 만들고 있죠. 이건 법적으로도 회계적으로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클래어리티 법안처럼 토큰화된 주식들이 규제 예외를 받게 되면 SEC가 요구하는 공시나 감사, 투자자 보호 기준을 피해갈 수 있는 편법 구조가 생기는 셈이에요.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을 진지하게 적용해왔던 기업들 입장에선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리플은 수년간 SEC와 싸워왔고 그 결과로 XRP는 이미 제도권 내 분류 기준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정면 돌파라고 부르지 편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클리어리티 법안이 지금 이대로 통과되면 정상적으로 규제 안에서 시스템을 구축한 리플 같은 기업들보다 토큰 하나 발행해서 규제 피하려는 대기업들만 이득 보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선 단기적으로는 클리어리티 통과가 시장 전체에 우호적인 흐름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리플 입장에선 마냥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주목을 받았던 건 SEC와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관할권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논쟁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각자 주도권을 놓고 밀고 당기는 상황이었습니다. CFTC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 말은 CFTC는 이 두 자산에 대해 우리가 규제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거고 SEC는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XRP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재작년 미국 법원 판결에서 XRP는 2차 시장에서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SEC는 XRP를 증권으로 규제할 수 없게 됐죠. CFTC도 공식적인 관할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상품 자산에 더 가깝다는 시각이 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미국 내에서 거래 가능한 주요 디지털 자산 중에서 법적인 지위가 명확히 정리된 자산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가 CFTC 쪽으로 분류되어 있고 XRP는 법원 판결로 증권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몇 안 되는 사례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번 클리어리티 법안이 SEC의 관할을 축소시키고 토큰화 자산은 CFTC가 보도록 한다면 앞으로 제도 안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할지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문제는 제도를 정비하기 전에 이미 법적 기준을 만들어낸 자산은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된다는 겁니다. XRP는 이미 2023년부터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클리어리티가 통과되든 안 되든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프로젝트들은 아직 법의 판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제도가 정리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회색 지대에 머무는 상황이지만 XRP는 이미 한 단계를 넘었고 이게 앞으로 제도권에서 더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청문회에서 또 한 번 알 수 있었던 건 암호화폐 시장 규제 방향이 정치적인 힘 겨루기였다는 점입니다. 리처드 페인트라고 하는 미국 법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안에서 윤리와 법률적 명확성을 강하게 옹호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번 클리어리티 논의에서도 규제에 대한 공백과 정치 개입 우려를 제기했던 핵심 인물이죠.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정치권이 로비나 인사권으로 흔들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통령이 독립위원회의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왔고 트럼프 쪽은 이 판결을 근거로 노동위원회와 금융감독기구 인사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정권이 바뀌면 규제기관의 리더뿐만 아니라 위원 구성까지 자기 사람들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기관의 판단은 정치에 따라 달라지고 누구에게 면제권을 줄지 누구를 단속할지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예전에 리플도 생각을 해보면 SEC가 갑자기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시기상 결정 과정이 전형적인 정치적 결정처럼 보였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SEC 위원장이 퇴임 직전에 기습적으로 소송을 걸었고 그 시점이 정권 교체 직전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일관성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컸다는 비판이 있었죠. 결국 지금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후에 받아냈지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겠어요. 이런 과정에서 미국 내 정책 환경이 얼마나 정치에 좌우되는지를 리플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은 규제기관을 로비로 흔드는 방식에는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자산 투명성과 회계 기준을 맞춰가면서 전공법으로 제도권에 들어가려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정책 리스크를 정치 바람에 맡기기보다는 제도 자체를 먼저 통과한 기업이 되는 게 훨씬 안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는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 또 다른 하나는 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접근입니다. 클리어리티 법안이 열어주는 구조는 전자에 가깝습니다. SEC 감시를 피하고 좀 더 느슨한 기준 아래에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일부 기업은 이 틈을 이용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반대로 리플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신뢰성 강화입니다. XRP 레저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분산 검증 노드들이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EVM 사이드 체인과의 연동을 통해 기존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들과도 호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구조입니다. RLUSD는 미국 내 실사용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은행 연결, 준비금 보관, KYC 기준 같은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그대로 맞춰가고 있어요. 세 번째는 결제 생태계 확장입니다. 지금 리플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실제 결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고 일본 이온 같은 대형 플랫폼에도 연결됐다는 건 XRP와 RLUSD가 실제 소비 결제 과정에 연동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바로 사용 가능한 실거래 인프라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리플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미국 내 정치가 흔들리고 법안이 바뀌고 기관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그 틈을 노리기보다 안정적인 시스템과 신뢰를 기반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방식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클레어리티 법안 때문에 여기에 기대서 토큰만 발행하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인프라를 갖춘 프로젝트가 결국엔 살아남을 거예요. 지금 제도 정비 얘기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청문회마다 논쟁이 커지고 법안마다 의도가 다르고 규제기관들 사이의 힘겨루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럴수록 중요한 건 시장 안에서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가 기준을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저는 리플이 이걸 이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를 정면으로 통과했고 그 이후부터는 실사용, 결제 인프라, 규제 준수를 기반으로 하나씩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은 리플 투자자에게 단기 호재는 아닐 수 있어도 오히려 리플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규제와 제도 그리고 정치적인 흐름까지 모두 엮여있는 복잡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가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누가 실사용 가능성을 증명해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모두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코인들은 RWA, 즉 실물자산 기반의 코인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실제로 사용 가치가 없는 코인들은 결국 도태될 거고 큰 상승을 기대하기엔 어렵다는 겁니다. 리플은 이미 한번 제도적 벽을 넘었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정면 돌파하는 방법으로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임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해요. 너무 일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에서 모두 풀어드리지 못한 내용은 소통방에서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정보도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코인들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링크 올려두었고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